자, 이번엔 정성근 후보자 사퇴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강행하겠다, 비판을 좀 받더라도 국정 공백 이대로 둘 수 없다 그랬는데 오늘 오전 갑자기 사퇴했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의 입김이 과연 통했을지, 과연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새로운 당청 관계는 가능한 것인지 다양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퇴한 거죠? 저는 그냥 갈 줄 알았거든요. 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여당의 새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 인선 문제는 맡겨달라. 네.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뜻을 시사를 했고요. 네. 또 청문 보고서를 국회에 보내달라. 다시 네. 요청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회의에서 대통령의 결정에 협조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터에 갑작스럽게 자진 사퇴하겠다. 네. 이런 발표가 나온 겁니다. 자, 여권에서도 굉장히 네. 곤혹스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갑작스러운 자진 사퇴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자, 그 수많은 논란 끝에 대통령은 강행 의지를 밝혔었는데, 자,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인터뷰를 보면요, 묘한 대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교문위원들에게 제보가 들어온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그 사안들을 교문위원들이 입에 담기조차 참 싫은 내용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얘기를 보면요, 입에 담기조차 참 싫은 내용이다. 네. 그동안 나왔던 것들은 뭐 음주 논란, 위증 논란 그런 건 다 명백하게 거론이 됐었는데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네요. 네. 특히 입에 담기조차 싫은 제보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정말 더 궁금해졌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사생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이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 야당에서 어제 정 후보자 관련해서 추가로 폭로할 게 있다고 전해왔다. 네. 예, 사생활이라고 했고 누군가가 증언한 녹취도 갖고 있다고 했다. 아하, 새누리당에서는 야당하고 대화를 계속하니까 그런 것인데, 자, 이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런 사생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야, 이거 이성 문제 아니겠느냐, 난 그렇게 느꼈다고까지만 말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이런저런 소문이 많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사실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정민 기자, 네. 청와대에서는요, 네. 지금의 이런 논란,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 쭉 관찰했을 텐데, 네.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정성근 후보자를 임명한 게 지난달 6월 13일입니다. 벌써 네. 한 달이 넘었고요. 네. 임명한 첫날에 음주 단속 거부하는 동영상이 네. 터진 이후로 네. 한 달 내내 참 많은 의혹들이 터져 나왔고 네. 그 동안에서 이제 대통령이나 청와대, 특히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네. 상황이었죠. 네. 특히나 지난주 목요일 날 네. 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김명수, 정성호 두 후보자의 낙마를 건의했을 때 대통령이 알겠다. 네. 그러면서 뭔가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 그날 바로 이 위증 논란이 터지면서 네. 목요일 밤부터 어젯밤까지 대통령은 계속 밤마다 이걸 고민했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네. 계속 청와대는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장 난처한 게 네. 일단은 인사라는 건요. 네. 임명하는 시점도 중요하지만 사퇴하는 타이밍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하, 임명보다 또 때로는 사퇴하는 시점을 잡는. 예를 들면요. 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네. 문제가 터진 이후로 특히 청문회 전부터 사퇴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해왔지요. 여권 네. 전체 내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후보자는 조금 시간이 끌어도 어차피 낙마할 사람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네. 문창국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퇴는 조금 길어졌지만 네. 그 길어지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인사 실패에 책임이 많이 희석됐고 네. 또 본인이 많이 해명을 하면서 오히려 보수층을 좀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를 거뒀거든요. 그러나 정성근 후보자는 사퇴를 한 달 넘도록 시간만 끌었지만 네. 전혀 해명은 되지 않고 의혹만 커졌고 네. 오히려 대통령이 애써 만들어 놓은 야당과의 소통 행보조차 정성근 후보자를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야당과의 반목만 더 커진 상태고요. 네. 어쨌든 정성근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결국은 임명조차 하지 못하는 상당히 청와대로서는 네. 최악의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보도 자료, 해명을 하는 보도 자료를 내놓고 떠났는데 첫 문장 저게 좀 눈에 띄네요.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냥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공직 후보자로서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마음을 어지럽혀 드렸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네. 예, 굉장히 궁금증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박영선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네. 입에 담기조차 어렵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네. 후보자 당사자도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못한다는 느낌은 좀 본인이 좀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네. 좀 간접적으로 이제 한 측면도 있고요. 네. 대통령이 지금 보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를 알 수 있는지를 네. 보면요.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네. 계속해서 대통령이 생각이 좀씩 바뀝니다. 네. 예를 들면 월요일 밤만 하더라도 어제 이제 장관 국회에서 인사청문 요청서가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다시 요청을 했는데 네. 월요일 밤까지만 하더라도 3명 당시에 네. 논란이 된 사람이 이제 정성근, 김명수, 정종섭 네. 세 장관 후보자를 모두 보내겠다. 대통령의 네. 생각이요. 그거는 일단 보내놓고 결정하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네. 정작 어제 김명수 후보자를 보내지 않았죠. 네. 지명을 철회하고 이제 새로운 교육부 장관을 발표하면서 네. 정성근 후보자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제. 그러나 화요일부터는 좀 상황이 달라지나요? 상황이 또 달라졌죠. 그렇게 특히 어제 대통령의 임명 의지가 전달된 이후에 박 네. 대통령에게 지명을 철회하셔야 됩니다. 절대 지명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건의가 끊임없이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도 어젯밤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네. 어쨌든 오늘 정성근 후보자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네. 이게 사생활인지 어떤 이유인지 자진 사퇴를 하면서 대통령으로서는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또 대통령의 고민을 하나의 던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이게 지금 네. 사생활 문제처럼 이렇게 계속 비춰지는데요. 지난해죠. 바로 윤창중 대변인이 미국에서 여성 성희롱 문제 때문에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참 첫 여성 대통령인데 네. 계속 이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다양한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저께 네. 김무성 새 대표가 청와대에 와서 오찬을 했잖아요. 네. 그때 어떤 말을 나눴는지 5분간 독대를 했다면서요. 5분간 독대를 했죠. 네. 아까 조수인 차장이 얘기한 것처럼 독대의 핵심은 대통령이 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맡겨달라라는 양해를 구한 것이고요. 네.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전부터 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물어보면 네. 현 지도부, 그러니까 본인이 당선되기 전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좀 발을 빼왔거든요. 네.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시작하자마자 대통령과 각을 네. 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정성근 후보자의 사퇴 소식을 최고 중진 연석 회의 도중에 메모를 보고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한 거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어제 저 점심 자리 때 대통령과 김무성 새 대표가 5분간 독대를 했는데 네. 정성근 후보자 거취 논란 관련해서 뭔가 얘기가 있었을 거로 기대했습니다만 네. 어쨌건 새 당대표도 후보자 물러난 걸 중간에 쪽지를 받고 알았다. 그러니까 어제 그 시각에는 대통령은 강행을 하겠다는 생각이었기 네, 때문에 네, 네. 그거를 양해해달라는 식의 얘기를 한 것이고 네. 김무성 대표가 그걸 양해를 해준 거죠. 네. 그러나 밤사이 이게 상황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는 거기에 대한 그 소식을 전달을 받지 못한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도 나중에 알게 됐고 그러나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엄청난 부담을 던 겁니다. 사실상 결과적으로 네. 보면 이게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여론이 더 악화되면 김무성 대표도 뭔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무슨 이유든 그 정성근 후보자 낙마를 하면서 김무성 네. 대표로서는 본인이 해야 할 역할 중에 좀 하기 싫은 역할을 네. 상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에 갔는데 네. 사실상 국정의 제1차 조종자로 얘기 듣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만났습니다. 네. 두 분이 원래 불편한 관계인가요? 그렇죠. 어떤가요? 이번 전당대회 내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제가 있다. 네. 김기춘 실장은 당을 청와대 아래에 있는 걸로 본다. 네. 이렇게 계속 비판을 해왔고 네. 아마 그것이 당선의 원동력이 됐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네. 어제 그래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가 그래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형님으로 부르네요. 김무성 대표가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형님 이렇게 그 불렀는데 전부터 이제 김무성 대표의 원래 말 스타일도 그러기도 하고 그 네. 전부터 같이 의회 생활을 하면서 같이 PK 그 지역 의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친한 관계죠 원래. 부산과 네, 거제. 거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앞으로 제가 청와대 쪽에 높은 분과 직접 통화를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전화를 하면 됩니까? 네. 그랬더니
나한테 직접 하면 되지 이렇게 답을 했네요. 그 김무성 대표가 네.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약간 불편하게 된 건 일단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당청이 수평하지 못하게 되는 네.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 것도 있고 사실 전당대회 때 청와대가 엄정 중립을 계속 지켜왔지만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내심 서청원 후보를 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네. 계속 김무성 후보 측에서는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선거 내내 좀 감정에 골이 깊어졌고 어제 어쨌든 만남에서 김기춘 그 비서실장과 인사를 할 때 네. 김무성 대표가 고생이 많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자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고생한 꼴이 좀 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깐만요. 웃으면서. 고생한 꼴이 좀 나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어떤 좀 뜻인가요? 야, 힘들다. 나도 나도 힘들게 하고 있지. 그게 네. 얼굴에 좀 나타나지 않냐라는. 네. 그거는 뭐냐면 김기춘 비서실장도 어쨌든 새로운 당 대표가 됐고 네. 본인하고 잘 지내보자는 약간 유화의 제스처로 네. 약간 좀 귀여운 말로 하면 좀 애교를 부린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네. 해석이 됩니다. 예. 자, 김기춘 비서실장도 새롭게 탄생한 당의 권력을 상대로 네. 자, 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오랫동안 손후배로 지냈지만 내가 잘 해보겠다 하는 메시지를 좀 던진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러나 이제 당청 관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정치인입니다만 이재호 의원이 권력의 오만과 관련해서 오늘 회의 시간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요. 같이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이 높을수록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중을 기피하고 현장을 기피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리가 높을수록 오판할 확률이 많아지고 이 권력이 오판을 하는 것을 갖고 대중들은 권력이 오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의 오만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사입니다. 네, 이제 최고 중진 연석 회의 때 네. 이재호 의원이 한 말인데요. 네. 네, 뭐, 이 내용은 상당히 좋은 얘기지만, 네. 이 권력이라는 것은 사실 전임 정권의 최고 권력자가 또 저런 말을 하니까 좀 아이러니한 네. 좀 느낌도 좀 드는데, 네. 어쨌든 내용 중에 그렇게 지적할 만한 것들이 있죠. 이번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인사가 한 11명 정도 했는데, 그 중에 4명이나 낙마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 잠깐만요. 세월호 예. 참사 후 이후에 국가 개조를 약속했고 국무총리 후보자 2명에 국정원장과 장관 후보자까지 하면 11명이었는데 그 중에 4명이 네 명이 낙마를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검증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이다. 네. 특히 정성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음주 동영상, 이거 네. 같은 음주 단속을 거부한 그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98년부터 나돌아다니던 동영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임명한 건지 모르고 임명한지 모르지만 둘 네.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쪽이래요? 지금 어제 인사수석 이제 인사를 발표하면서 시스템으로 보완을 하겠다고 하지만 네. 어쨌든 지금까지의 인사는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 네. 지적이 받을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권력이 높아질수록 두 가지를 피하게 된다. 대중을 피하게 되고 현장을 피하게 된다. 그야말로 이제 실패의 철학일 것 같습니다. 이재호 의원 역시 이명박 정부의 2인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실패를 경험해 보았던 그 느낌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 같습니다.